네, 대법원이 어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력 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합니다. 2004년에 이와 같은 이슈가 똑같이 나왔어요. 양심적 병력 거부 처벌은 헌법에 합치한다 라는 판고문에 합헌이 7명, 위원이 2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는 무죄라고 파기환송했답니다. 참, 이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게 뜨겁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첫째, 이 용어부터 잘못됐어요. 제가 국회 국방위에 있을 때에 이 용어부터 바꿔라. 우리나라 헌법 18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이 용어를 쓰는지는 모르지만 원래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말은 원래 그 오리지널 용어는 conscientious objection 해서 CO라고 미국이 베트남전, 월남전에 파병하기 위해서 징집제를 썼습니다. 징병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군대 가기 싫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는 병력 거부에 대한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집총만 거부하는 집총 거부, 또 전쟁이라도 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법상 이것은 합법적인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택적 거부하는 거예요. 이라크 전쟁 터졌을 때에 이 미국 병사 중에 나는 그 전쟁은 참여 못하겠다. 이게 미국이 정당하게 치러야 될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부한 친구들도 있어요. 보편적 거부는 전쟁 전체를 거부하는 걸 보편적 거부라 합니다. 그리고 회색 거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전쟁을 참여하기 싫으니까 해외 국적을 취득하거나 비전투원에 자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명한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 원래 남아프리카 사람이에요. 남아프리카 국적인데 17살 남아프리카 국가가 징집제를 쓰니까 캐나다 시민으로 이민을 가면서 병력을 거부했습니다. 말은 뭐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이다. 다시 말하면은 흑인을 잡아죽이고 백인 중심으로만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인종차별 정권이니까 도저히 이런 국가에서는 내가 병력 의무를 이행한다는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옳지 않다. 뭐 핑계는 그렇습니다. 핑계인지 진짜 자기 본심인지. 이렇게 병력 거부가 여러 가지인데 이 병력 거부라는 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지구 역사 군인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 이미 있었던 겁니다. 고대에도 있었어요. 이게 인간의 양심이라는 거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개인이 거부권을 가진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된 후에 드러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도 월남전 때 징집병을, 물론 그전엔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건 아니지만 정말 가장 강력하게 미국 젊은이들이 난 전쟁 못 간다, 싫다, 내 양심에 따라 병력을 거부한다, conscientious, 양심적인 objection, 반대다 이 말인데 그 말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가 우리도 양심적 병력 거부라 합니다. 이 용어를 제가 바꾸라 하는 게 지금 뭐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여기저기 SNS에서 그렇게 똑같이 비아냥거리는데 저도 그때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병력 거부하면 양심적이고 그러면 대한의 근아들 애국심 있는 반듯한 국민으로서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병력 의무를 임한 사람은, 마친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이 용어 자체가 주는 그 뉘앙스라든가 용어 자체가 풍기는 표현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정확한 정의도 아니다. 이 지금 양심, 그렇게 고쳐라. 그래서 한동안 국회에서 회의를 할 때는 양심적 병력 거부가 아닌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력 거부라고 썼습니다. 근데 그게 딱 픽스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념 이 두 가지 다를 병력을 거부하는 이유로 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04년에 병력을 거부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 얘기다 하는 것이 7명, 아니다 라는 게 대법원 판사 9명 중에 2명이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무죄라고 전원이 대법원에서 얘기한답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게 너무나 여러 가지입니다. 경제, 정보원, 국방도 형해화가 완전히 됐으니까. 정보원, 정보 체제 다 없어졌으니까. 국정원 전임 원장 3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고, 국군 통수권자 2명을 감방에 넣어놓고,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이럴 때에 나라가 민주주의에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 뭐냐? 사법이에요, 사법. 행정, 입법, 사법, 상권 분립 중에 사법입니다. 이미 여러분 입법은 국회의원들 다 썩었다면서. 대통령도 국민들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자기는 대의민주주의 안 믿는다. 국민에 의한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국민 소환제를 쓰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행정부가 앞장서서 의회를, 이거는 이름만 있지 존재도 없는 것처럼 까물개고 나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더구나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회가 완전히 의회로서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 구조 자체에서, 권력 구조 자체에서. 이럴 때에 그나마 상권 분립의 축을 이 태풍 속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게 사법부인데, 한마디로 요새 사법부가 이게 지금 모양이 아닙니다. 검찰 도장만 찍으면 전부 영장 청구야. 그 검찰이 영장 청구 요구한 것에 구속으로 영장 발부를 해주지 않는다고 검찰은 또 법원을 가지고 요걸 바가지 하더니, 그것과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니까 또 정치권이 받아가지고 특별재판부 만들자. 특별재판부 만들어가 현역에 있는 재판관이라도 죄가 있을 때는 처벌하자. 좋습니다. 그러자 침묵하고 있던 법원들, 특히 법원 행정처장을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반박을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재판을 누구에게, 특정 사람에게 재판을 맡기고 특정 사람이 재판을 해라는 식으로 정하는 것은 재판을 할당시키고 재판할 재판관을 미리 정해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사법의 형평성을 깬다고 떠들더니, 물론 모든 판사가 다 같은 판사, 한 사람의 몇몇의 판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판사도 그런 거 같지만 그 집단의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 대법원이 하는 꼴을 보세요. 양심적 병력 거부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군의, 그리고 국방, 그리고 의식 질서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강제징용, 일본 정부가 죄가 있으니까 돈 내라는 것. 국제관계를 제대로 안다면 이런 식의 판결은 안 내릴 겁니다. 강제징용한 사람이 그걸 재판을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강제징용을 산 사람이 재판을 걸어도 그것은 국내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배상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 일본과 한국은 전부 이미 1965년에 국가 간의 거래가 끝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설사 덜 끝났다 손치더라도 이것을 국제 문제화 만들어서 우리가 얻는 덕보다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큽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97년과 같은 외환위기 일어나면 이번에 일본이 그때처럼 우리를 도와줄까? 특별 인출권을 가지고 노웨이. 아닙니다.
오전에 방송도 했지만 진짜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정말 동지 필요할 때 도와줄 숫자를 국가를 최대한 넓혀놔야 돼 하는 짓이래요. 근데 그것도 재판관들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재판관. 이분들은 책자를 보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서 판결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법관들의 법 조문의 해석의 차이보다는 상식의 문제고 군의 사기 문제고 국가 이익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낼게요. 국회에서 그렇게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분 특별재판부 만들자는데 만듭시다. 만들어서 특별재판부의 첫 번째 재판을 해야 될 건이 뭐냐? 양심적 거부, 양심적 병력 거부가 합법이냐 아니냐, 그리고 진짜 양심에 의해서 병력 거부하는지 판단을 재판관을 누구를 앉혀놓는다? 해병대를 앉혀놓자 이거예요. 물론 해병대도 폐단이 많습니다. 안에 뭐 해병대에 뭐 이 질서라든가 뭐 욕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비해서 지금 해병대 달라졌습니다. 물론 해병대 부사관은 아직도 그렇게 퀄리티가 질이 안 높아요. 왜냐하면은 해군 육군 부사관에 비해서 대우가 훨씬 못하니까. 그리고 해병대, 제가 국회 국방위에 있을 때 해병대를 독립 군체제로 해주려고 했는데 육군이 완전히 해병대를 자기 집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해방을 안 시켜줘. 독도함의 시를 아직 해병대에 독자적인 헬기 하나 없어요. 그거 이제 독자적인 해병대의 수송 함대를 만들려고 시도한 게 지난 7월 달에 7월입니까 8월 달 수리함 수리온 해병대 헬기 조종사 시범 운전하다가 지상에서 불과 몇 미터 올라가다 그대로 떨어져가 5명 죽은 겁니다. 옛날에는 해병대를 징병제 지원제로 섞어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자기가 해병대 출신이라고 막 뻐기는 사람들이 지원회가 갔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징집이 더 많았어요. 이게 해병대가 2003년 이후부터 완전 지원제가 됐습니다. 진짜 해병대 2003년 이후부터가 진짜 해병대라고 봐야 됩니다. 100% 지원입니다. 거의 100%. 질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2003년 이후에 해병대에는 양심적 병력 거부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가 양심적으로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병력 거부할 것 같으면 지원할 필요 없죠. 징집이 아니고 지원제라니까요. 대한민국 군대가 바로 되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해병대와 같은 지원제로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군대를 갈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라면은 나라가 이 꼴이면 내 자식 군대 보내고 싶겠어요? 저는 이 대법원의 9명 판사들 중에 자녀분들 중에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병력 의무를 치르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양심적 병력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종교적인 이유로 병력을 기피할 수 있는 종교를 선택하라고 간접적으로 추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될 분들입니다. 예. 방은정님 얘기했어요. 솔직히 아들만 둘인데 솔직히 보내기 싫습니다. 나라도 보내기 싫어요. 저는 자녀가 없지만. 왜 보냅니까? 군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지금 군이 완전히 형형화됐어요. 문정부에 들어와서 군을 짓밟는 걸 한번 봤어요. 보세요. 사기 다 없어져요. 국방부 장관이 그냥 외교부 장관이 말하는 통일부 장관이 말하는 게 비 맞춰주기 바쁜 상황이 돼버렸어요. 북한 안 넘어온다고 군대에 뭐 지피 없애라 뭐 없애라. 아니 해안포 문 안 닫는 게 있어요. 개머리 지역에 전번에 연평도 포격한, 저는 연평도 포격 현장을 가본 사람입니다. 헬기를 타고. 그냥 포격한 게 아니더라고요. 군의 중요한 전략 거점, 다시 말하면 식량창고 아니면 정보센터, 그런 건물, 그 전에 정보센터가 있었거나 지금 작전본부이거나 그 건물이거나 그 옆에 거를 전부 때렸더라고요.
북쪽에서. 그리고 놀라운 게 K9 자주포 포대, 연평도에 있는 K9 자주포 포대를 북쪽에서 어떻게 때린지 알아요? 자주포 포대 벽에서 불과 10cm, 2cm, 땅에서 1.2m 똑같은 포대가 몇 군데 갈라져 있는데도 똑같은 지점에 때렸어요. 놀랍습니다. 이것은요, 연평도의 축약 지도를 가지고 훈련을 수년 동안 하다가 때린 게 아니면은 그렇게 때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행 금지도 안 한다. 비행 금지도 지금 비행 정찰도 금지했답니다. 어제부터. 잘하고 있어요. 참 놀고 있어요. 지금 징병제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토론에 나가서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은 억지로 징병제를 하지 말고 차라리 고퀄리티의 질 좋은 지원제를 하자, 모병제를 하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네가 애국자냐? 그 앉았는 참관인도 그렇지만, 뭐 전직 군인들 전화와가 토론 중에 이렇게 방청객의 의견을 묻거나 청취자의 의견을 묻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당신한테 실망했다는데, 모병제 자체가 옳기 때문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 누구든지 가능하다면은 군을 빠지고 싶은데 목을 끼가 오면 뭐합니까? 애국심이 깼어요? 더 나아가서 교과서에 적이라는 걸, 북한이 적이 아니에요. 군대는 적이 없으면 훈련이 안 돼요. 아니, 내 친구한테 어떻게 총을 쏘요? 내 이웃한테 어떻게 맞으라고 총을 조준해가 훈련합니까? 훈련이 안 돼요. 군대가 훈련이 없으면 이거는 녹슬은 고철이에요. 탱크가 아니고. 이렇게 만들면서 숫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군대만 잡아 이어놓으면 다 된다? 그리고 지금 막상 군대를 데려오면 군 복무기간도 18개월, 21개월 안 됩니다. 이래가. 왜? 군에는 밖에 있는 인력을 군대로 데려와가지고 데려오면, 훈련시키면 이게 병력이 돼요.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면서 계속 전투력을 유지할 때 그게 전력이 됩니다. 그 전력이, 병력이 다 전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병력이 그 다음 병력으로 이어질 공간이 없을 때 이게 전투력 내지 전력이 되는데, 병과에 따라서 숙련병으로 되는데 시간이 12개월 이상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전력 공백이 안 생기려면 12개월 정도 돼가 숙련병이 되는 병과는 12개월 내지 15개월을 데리고 있어야 전력 공백이 안 생깁니다. 근데 12개월 동안 훈련시켜가 6개월 데리고 있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회사로 비유하자면 빵 제대로 만들려고 훈련시켜가 1년 동안 훈련시켜 놓으니까 이때까지는 저놈한테 투자해가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 저 종업원한테. 이제 빵을 잘 만들어가 이제부터 팔면은 원가 보상을 할 거다 싶은 시점이 최소한 1년은 있어야 원가 보상이 되는데 6개월만 있다 나간다. 회사 부도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나라에 지금 기준이라는 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정말 마지막 국민들이 보는, 그리고 이 정치하고 사법하고는 또 달라요. 정치는 상황에 따라서 패거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법부조차 패거리가 된다? 정치에, 정권에 아첨하면서 거기에 분위기를 맞춰주고 그 떡고물을 주워 먹으려고 한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래도 밖에 가서 자기가 대법원 판사라 그럴 거예요. 헌재의 재판관이라고 자랑할 겁니다. 나는 국회 헌정회에서 주관하는 개헌특위에서 2개월 반 동안 헌법 지금 개정하려는 내용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16명이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을 했어요. 전직 국회의원 16명이 앉아서.
헌재와 대법원이 따로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옥상옥으로 지금 만들어 놔놓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헌법에 위배되는 건 계속 조사위가 찾아내겠다. 지금 끌고 부실험 일으킨 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하고 헌재가 또 뜻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 최소한 뜻이 안 맞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밸런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이 2004년에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은 헌법에 합치한다 라는 걸 얘기했을 때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부 무죄라고 했어요. 양심에 따라서 너 병역 거부해도 돼. 죄 없어. 라는데 헌재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필요해요 이게? 다 국민 세금으로 끌고 가는 게요. 옥상옥으로, 절대 권력으로 대통령까지 탄핵시키면서. 김영철님, 나라가 개판이라고요? 차라리 개판이면 개들도 자기들 나름끼리의 질서가 있습니다. 구도가 있어요. 이건 개판보다 더 못합니다. 질이 멸렬이에요. 하물며 조그마한 개미 새끼들이 사는 개미들한테도 얼마나 나름대로 질서가 정연한지 모릅니다. 이건 개미들보다 더 못한, 개미 세계보다 더 못한 거예요 지금 하는 짓들이. 현재 양심적 병력을 양심적으로 혹은 종교적인 신앙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숫자가 누적 총계 19,300명이랍니다. 그리고 수감자가 235명, 현재 235명, 보통 연 평균 한 570명이 병력 거부로 수감된답니다. 내년부터는 병력을 거부하면 대체복무로 복무병으로 쓴답니다.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체복무를 소방병으로 해라. 여보세요. 소방은요 이렇게 집총할 총들 힘도 없다, 병약하다, 군대 가기 싫다 하는 인간들을 소방원으로 보내면 소방국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미국에서는 어린애들한테 What is your future hope? What do you wanna be? 니 그 모델래 하면 폴리스맨 아니면 파이어맨이야. 파이어파이터야. 청소년 어린애들의 가장 선망의 직종이야. 사회로부터 리스펙트 받고 존경받고, 소방원이 되기 위해서는 식스팩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체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소방은 아무도 갈 데 없어요. 병약하고 군대도 가기 싫다는 사람은 그냥 잡아 여놓는 게 소방당국이 아니에요. 이딴 식으로 하니까 소방국이 엉망인 거예요. 교정국 마찬가지야. 여러분 영화 보면 교정원들 안 보여요? 교정원들이 몸이 약하고 비실거리고 지그름도 하나로 제대로 못 끄고 정신적으로 희한한 놈을 교정원으로 여놓으면 그 교정원이 운영이 됩니까? 미국 영화를 한번 보세요. 교정원 어떤 사람들을 교정 담당관을 여놓은지. 거구들을 여놔요. 체력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대체복무로 소방원, 교정원을 대체복무로 넣어? 집총할 힘도 없다는 인간들한테? 나는 양심에 의해 가지고 못한다. 양심에 의해 못하는 인간이 소방원으로 갖다 놓으면 제대로 해요? 교정원에 갖다 놓으면 제대로 합니까? 웃긴 얘기예요. 웃긴 얘기. 그것도 그렇고, 내가 자식이 있어도 이런 식의 판례를 내주면은 이제 군대 안 가. 최대한 피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회색 거부, 외국 국적 취득하고, 물론 트럼프가 요새 이민법에 너무 터프합니다만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10월 현재까지 이민 신청이 작년보다도 3배로 늘었답니다. 2.8배로 늘었대요. 뭘 뜻합니까? 먹고 살 게 없어 도망갑니까? 아니에요.
줄임배를 금지고 하루에 3끼를 먹기 힘들 때도 이렇게 이민 가려고 발버둥을 안 쳤어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라 하는 꼴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공포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몰려가지고 적폐로 몰려 깜빵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일해가지고 회사를 키워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준들, 나는 투명하지 않다고 깜빵에 때려였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부가 협조하라 해서 마음에도 내키지 않는데 끌려가가지고 목에 세 줄 끌려가 평양까지 가가 앉아있었더니 냉면에 살이 한 그릇 더 시킨다고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갔냐고 대한민국에 진짜로 대한민국 경제를 40%를 차지하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재벌 총수 몇 명들한테 한다는 얘기가 목구멍에 냉면 넘어갔냐고 그 이성거이라는 놈 새끼가 우리 총수들한테 욕을 하고 이거를 듣고도 대통령이 말 한마디 안 해. 뭐라고? 국정원장?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겠다고? 어떻게 대응해요? 정말 대응하고 싶으면 북쪽 김정은, 당신 자주 찾아가는 김정은한테 가서 평양선언 무효라고 얘기 좀 해줘. 혹시 대법원이 특정 종교하고 손을 잡고 이 재판을 내린 건 절대로 아니겠죠. 그래서도 안 되고. 양심적, 종교적 병력 거부하면 모 종교 살판 날 겁니다. 신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물론 꼭 이 종교뿐만 아니라 오태양 씨처럼 우리가 사실은 한국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얘기가 사회에서 수면 위로 금기어가 아닌 공개적으로 올라온 게 불교 신자와 오태양 씨가 2000년에 자기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니까 총 드는 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공개적으로 나온 용어지만 물론 극소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분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숫자보다 이런 선례를, 이런 판례를 내리면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악용하고자 하는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특히 한순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젊은 시간을 구속 속에서, 규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적개념도 확실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훈련받고 청춘을 낭비하고 학력을 중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누구든지 다 유혹을 느껴요. 양심적 병력 거부하고 싶다. 그 개인이 그런 유혹을 느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돈 많은 사람 보면 부자 되고 싶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규제해주고 통제해주고 인간의 미니멈의 인간으로서 해야 될,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야 될 의무를 지키게 하는 게 바로 법인데, 법이 앞장서가 양심적 병력 거부해도 종교적인 이유라면 혹은 너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너는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죄 없어. 딴 거 해. 소방은 해. 교정은 해. 정말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지금부터 우리 군 병력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기가 이미 다 무너졌어요. 오늘 아침 기사에도 정말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을 때 전방을 가보면요, 장교들이 병한테 쩔쩔매요. 그리고 말도 존댓말하고, 군대에서 존댓말, 작전 지휘 명령은 여기 오십시오, 총을 들어주십시오, 그딴 식으로 하는 게 훈련이 아닙니다.
군대가 사회하고 다른 것은 수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체계에 의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전 명령이 심플하다는 겁니다. 단순하다는 겁니다.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안 쓴다는 겁니다. 이건 사회보다 더 엉망이에요, 지금 군대가. 이런데 대법원이 양심적 병력 거부는 죄가 안 된다. 청와대에서 지금 박수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군대가 해이해지면은 김정은이 참 남쪽 동무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주니까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누가 지킵니까? 문제 생기거든 청와대 식구들 그리고 대법원에 이런 판결 내린 분들 먼저 총 들고 나가세요. 그리고 당신네들 자녀들부터 먼저 총 들고 나가가 최전선에서 지키라 하세요. 만약에 대법원 판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무죄로 판결을 내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를 왜 이렇게 장관들 자식들 고위직의 자식들은 군대 갈 때쯤만 되면 몸이 허약하고 누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랑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그때쯤 되면 정신이 이상하다. 시력이 이상하다. 귀가 안 들린다. 심장이 안 좋아진다. 신장이 안 좋아진다. 별의별 병이 다 생깁니다. 하도 많이 봐서 새삼스러운 것 아닙니다. 최소한의 양심, 인간의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동시에 3조가 모든 국민은 병력의 의무를 가진답니다. 그부터 먼저 새기세요. 이거와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3조와 19조가 다 진짜 상충되는 건 없는지 양심적 병력 거부란 용어 나오면 이제 양심적 납세 거부 나 진짜 양심적으로 이거는 도저히 세금이라고 낼 수가 없어. 국가가 이걸 세금이라고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양심적 납세 거부, 양심적 교육 거부. 이제 다 같이 합시다. 정교조 교육은 양심적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 국민 전체 서명해요. 양심적 교육 거부. 양도세 60% 50% 매기는 거 국민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니까 양심적 납세 거부 1000만 명 서명운동 합시다. 정말 속 터져요.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들한테 국회가 그렇게 욕을 먹더니 이제 사법부도 덩달아가 욕먹는 짓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배운 점이 있다면 꼭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버튼 많은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